그런 거 아니야? 이게 말 듣는 거 아니야? 저기서 뭐 하는 거야? 너네들 내가 뭐 하나 싶지? 귀 뚫어주세요. 이제부터 노란색이 많다. 오? 야 이거 엄청 놀라운 변화 아니야? 이거 엄청 깔끔해졌는데? 이런 걸 안 받아준다고? 그냥 민거 쌤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이따 내가 지금 다 힌트를 주는 거야. 오늘 즐거운 분위기에서 수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민과쌤 딱 오셨을 때 선생님 교실이 뭔가 되게 깔끔해진 것 같아. 그러면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선생님 근처가 너무 깔끔해진 것 같은데요? 이러면 민과쌤 저처럼 많은 척 하고 있어. 이러면서 속으로 이걸 표시를 안 하네? 좋아하시다. 그렇게 사회생활 하는 거야. 자, 335번이요. 요거는 못 풀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정석대로 잘 풀고 있으니까 이런 걸 하나 좀 보여볼까 합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1000x 제곱 교육청 기출문제를 하나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요거 그냥 풀이를 좀 볼게요. 자, 여기 a, 0에서 여기다가 그은 접선이 몇 개 존재한다고 했냐면 접선이 오직 한 개 존재한다. 잘 풀었어요. 접선의 방정식 수정 다음에 그 다음에 a에다가 a랑 x에다가 a 그 다음에 y에다 0 집어넣어서 t 값이 하나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풀어야 될 풀이에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y x 제곱에서 이렇게 접하는 형태. 그래서 이전에 x 제곱가 3이다. 오늘 배울 성질들이 이런 걸 다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3이면 그럼 이 극점의 x 좌표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2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변곡점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이 접점 변곡점 x좌표가 1인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뭘 구하시면 되냐면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만 구하시면 돼. 그래서 지나는 점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2분 하고서 그 다음에 얼마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인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접선의 방정식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냐면 y는 마이너스 3x에 그 다음에 1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겠으니까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만들어주겠고요. 이걸 찾고 나면 뭘 할 수 있냐면 지난번에 쌤이 그 점의 위치에 따라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정리해드렸잖아요. 그 개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 이 장에서 봤을 때 y좌표가 얼마라고 되어 있죠? y좌표 0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y좌표가 얼마인 곳? 0인 곳만 쳐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신경 쓸 점은 어디냐면 이 변곡점의 접선의 x 절편이다. 그 다음에 그래프랑 다시 만나는 요 점에서만 신경을 쓰시면 되겠다고. 그래서 이걸 아예 함수처럼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 a 값이 지금 얼마? x 절편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보다 작다 또는 a 값이 3보다 크다. 즉 여기 빨간색 요 위치에 놓여 있을 때는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다라는 거냐면 여기서는 총 3개를 그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때 누구는 좀 피해줘야 되냐면 곡선이랑 만나는 점만 좀 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써드리자면 얘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a 값이 0보다 작다. 자, 요 범위에 대해서는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냐면 3개 그을 수 있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프 위의 점이랑 즉 a 값이 0일 때 그 다음에 변곡점에서 접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랑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a 값이 3일 때 자, 이때는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냐면 2개 그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얘가 얼마보다 3분의 1보다 크고 a 값이 3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접선을 1개 그을 수 있다는 게 이미 정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에 맞게 내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걸 좀 연습을 해두시면 이게 사실상 계산이 좀 많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접선을 1개 그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 점점 찾고 그 다음 내가 어딘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치? 한개 그을 수 있는 곳이 어디라 했냐면 그래프랑 변곡 접선 둘러싸인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여기 색칠된 부분에서는 접선을 하나만 그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위치에 해당하는 범위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3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분의 1보다 작다 바로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겠고 그래야 2학년 때 돼서 시간이 안 부족하게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 얘가 필요한 게 이거면 내가 쓸 수 있는 게 이거 이렇게 바로바로 고민이 없어야 되겠어. 고민이 없어야 연습을 해야 되고 지금은 기본 과정을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47번 뭐 요거는 통계 배분을 가지고 그냥 쓰시면 된다 했고요. 요거는 간단하게 쓰고 그래서 오늘 저렇게 그 함수에 대해서 성질들을 쫙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그래프 어떻게 저렇게 바로 뽑는지 이런 것까지 정리할 거니까 졸면 안 돼요. 347번 자 얘는 F'(x) 왼쪽이랑 똑같은 건데 이게 막상 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때의 극한이 지금 k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때 f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 1 자 요거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함수값의 차에 대한 극한을 요구할 때는 먼저 무엇부터 한다고 했냐면 이 평균 변화를 먼저 이 극한과 상관없이 평균 변화를 먼저 써요. 자, x 플러스 1 여기서 마이너스 f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주면 앞에 거 뒤에 거 빼면 2니까 분모에다가 2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가 누구랑 f'c랑 같다 했을 때 요 c의 위치가 어디 있다는 거냐면 x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x 플러스가 작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극한 내가 원하는 극한의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원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라고 주면 자 여기서 찾는 거라고 했어요. c의 극한은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가면 c도 밀려서 어차피 무한대로 똑같이 간다고 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아이는 리미트 c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요 극한에 대한 값은 주고 있죠. 얘를 k다 이렇게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는 여기 요거에 대한 극한은 뭐라고 줬냐면 얘 극한이 k제곱 마이너스 24다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내가 세워야 될 식은 2분의 k제곱 마이너스 24 자, 얘가 뭐랑 같다? 얘가 k랑 같다 해서 양수 k 값 구하라 했으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됐죠? 저거는 하나의 유형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저거는 모르면 아니 손못대고 알면 금방 풀고 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르면 진짜로 혼자 가보내는 느낌이야. 자 그래서 지난번에 410번까지가 숙제였고요. 그리고 오늘 극대극소 쪽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 보기는 조금 힘들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따로 안 했는데 이제 우리 그래프 개형에 대한 거랑 그리고 성질들이랑 좀 정리를 할게요. 최대한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볼 테니까 잘 들어봅시다. 그렇다고 빨리 한다고 대충 할 생각은 없어. 아니 이게 진짜 웃기다니까. 이게 스케어관이 있으면 겁나 추워가지고 좀 따뜻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거 확장감 없는 뭐 죽다. 그렇죠. 네, 자 일단 정리해 봅시다. 삼참수부터 정리해 보시죠. 자, 합참수 일단 fx가 ax의 세제곱 이거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cx 플러스 b고요. a가 양수일 때 특강 때 이거 해주는 거 나도 지금 처음인데 어디 해볼 테니까 좋아요. 자, 일단 뭘 조사할 거냐면 그래프 개형이라는 걸 조사할 건데 기본적으로 그래프 개형이라는 것은 대충 그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대략적인 모양을 얘기하는 걸 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개형을 조사하는데
그래프 개형을 조사하는 목적을 먼저 알아야 돼. 그래프 개형을 조사하는 목적은 첫 번째 이유는 얘네 식을 예쁘게 세우기 위해서. 식을 예쁘게 세운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변수를 최소화해서 식을 세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해석. 대한 해석을 그래프로부터 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이야. 그리고 지금 설명할 것은 이거는 문제에 맞게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부분이고 개형을 조사했을 때는 반드시 식을 세우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개형이 무엇에서 결정되냐? 그래프 개형이라는 것은 항상 여기에서 결정돼요. 도함수의 실근의 종류와 그 다음에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선차 함수 같은 경우는 도함수가 2차 함수죠. 그죠? 그래서 2차 함수의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간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중근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이렇게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떠 있는 경우.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거냐면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자 일단 요 라인이랑 그 다음에 요 라인에서 극값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극대값 여기서는 극소값 이렇게 가진다는 거 지난번에 연습을 해왔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식을 세우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누구냐면 먼저 자 여기 요 빨간색 선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거나 또는 여기 있는 빨간색 선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거나 이 두 가지는 똑같아서 그래서 내가 이 점의 x좌표를 알파라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베타다 이렇게 줬을 때 극대점이나 극대점의 함수값 극대값이 뭐 x가 얼마일 때 극대값이 얼마예요? 라고 주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극소점 x좌표가 얼마일 때 극소값이 얼마이다 이렇게 주는 경우에는 보통 여기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식을 예쁘게 세울 수 있다. 자 이거 하나 세볼게요. 자, 이 극대값을 p다 이렇게 주게 된다면 자 이 경우에 우리는 식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면 여기 얘를 갖다가 fx는 최고차함계수 a인 상태 a는 뭐 f고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ax 플러스 m 플러스 p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y는 p와 접한다. 어디에서 x는 알파에서 접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첫 번째야. 야, 문 조금만 열게. 너무 답답하다. 서서 발시령 얘기는 추울 것 같은데. 조금만 열 거지만 조금 열 수 없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잡히게 되고요. 극대값 기준으로 또는 극소값을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특별하게 알아야 될 거는 이 가끔 여기 있는 이 점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별표다라고 주고 그 다음에 요 점의 x좌표를 뭐 a다 이렇게 세워볼게요. a는 좀 그렇죠? 있으니까 여기를 k다라고 놓고 이거 가지고 식을 세워볼게. 네, 그러면 자 이때는 얘가 이 점에 대해서 뭐가 생기냐면 점대칭이 생겨요. 점대칭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 fx의 함수식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최고차함계수 a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k의 세제곱 플러스 뭐 세모 곱하기 x 마이너스 k의 플러스 별표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걸 갖다가 x축방이 얼마만큼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그러면 이 점이 어디로 오겠어요? y축 위로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y축 위의 점에서 기함수 형태, 홀수차의 형태로 식을 표현할 수 있다. 좀 어려우면 밑에 노란색은 아직 안 봐도 괜찮아요, 알겠어? 근데 공부가 좀 돼 있는 사람도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이 보게 될 시간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거고 지금 당장 모른다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 야, 하필 타이밍이 이렇게 됐네. 잠깐 닫을게. 지나가지. 잠시 좋았다. 잠시 행복했어.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에 생기는 거. 자, 이 경우는 이 점을 알파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생기냐면 얘가 위로 올라오다가 멈칫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생기게 돼. 괜찮아?
그래서 이때는 얘는 정해져 있어. 무조건 요 점을 기준으로 식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함수값을 p다 이렇게 준다면 파란색 케이스에서는 얘는 fx 함수이 그냥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a 곱하기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p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 개형이 수능 기준으로 마지막에 나왔던 건 2020년 수능이야. 그때 이후로는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얘나 아니면 실제로 문제가 어려워지면 4차 함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까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약간 전설의 포켓몬 나도 본 적이 없어. 문제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 대형은 어떻게 생기냐면 얘는 여기서 잠깐 멈칫하긴 해.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영어 한번 찍어볼까 했는데 아니 그냥 쭉 올라가. 이런 모양이야 진짜로. 그래서 얘는 미분계에서 0이 되는 점이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변곡점이 안 생기는 건 아니긴 해. 근데 어차피 여러분이 볼 일이 없어. 그래서 이런 그래프로 생기게 된다. 이렇게 총 3가지 개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냐면 자 그래프 개형이 3가지가 이렇게 생긴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끝나지 않아. 자 이제 3차 함수에 대해서 성질을 빡세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식이 많아요. 자 일단 첫 번째 1번은 대칭성입니다. 3차 함수라고 하면 애들이 보통 대칭보다는 비율 관계를 더 많이 기억하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대칭이 존재하는 함수들은 무조건 이 대칭에 대한 게 먼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칭성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함수로 존재하게 돼요. 이때 변곡점 x좌표는 뭐라고 했냐면 세근의 합 3차식의 세근의 합을 3으로 나누는 거 요게 변곡점의 x좌표가 된다고 했죠. y좌표는 함수处理가 직접 집어넣어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라고 했었고요.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성질들이 또 있어요. 자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겼을 때 자 요거 변곡점 기준으로 알아야 될 것 쫙 써줄게. 이거 알고 있어. 지금 내가 정해주는 것까지 정해드리는 거 알고 있으면 사실상 여러분이 당장 이 내용을 문제에서 잘 녹여낼 수만 있다면 당장 수능을 봐도 3차 함수 관련된 문제에서 개념이 몰랐을 리는 없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실력을 인정해서 해주는 거니까 잘 들어봐요. 대신에 이걸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있는 문장이 줄긴 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잘 풀어오니까 해주려고 해요. 자, 이 변곡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성질들을 좀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비율 관계가 존재합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변곡점 기준으로 옆으로 잘랐을 때 이때 다시 만나는 점이 있지. 이 점이랑 어디까지 성질이냐면 여기 극점의 x좌표 여기를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 두 개의 거리의 비가 항상 일정해. 항상 일정한데 얘가 몇 대 몇으로 일정하냐면 1대 그다음에 루트 3으로 일정합니다. 무조건 일정하게 되고요. 자 그럼 요 1대 루트 3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쓰는지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면 갈게요. 항상 이거 뭐 비율은 아는데 문제 잘 못 써먹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y는 x 세제곱에 그다음 마이너스 6x 플러스 2다.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없는 상태로 주어지냐면 이 그 2차항 계수가 없을 때 2차항 계수가 없는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야. 2차항 계수가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뭘 이용해서 그릴 수 있냐면 지금 방금 보여준 이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게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그리는 거냐면 옆에다 그리고 좀 지울게요. 여기 참고사항이니까. 자 누구랑 만나는 걸 이용할 거냐면 상수항과 만나는 교점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y는 2다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그러면 자 상수항과 만나는 교점에 반드시 뭐가 생기지? 원점이 무조건 생겨. 원점이. 그래서 그 원점을 무조건 지나는 형태 x는 0을 근으로 가지게 되고요. 나머지 두 개의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다 루트 씌운 형태로 존재하게 돼. 괜찮아? 3차 계수가 1이라고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로? 루트 6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데 여기가 얼마이기 때문에 얘가 루트 6이기 때문에 이때 이 극점의 x좌표가 얼마인 거? 루트 2인 걸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 여기는 이게 무조건 비율이 예쁘게 나옵니까? 예, 예쁘게 나옵니다. 왜 예쁘게 나오냐면 도함수의 근을 예쁘게 세팅을 해줘야 그래야 극점을 구할 수 있어. 만약에 여러분이 도함수의 근을 구했는데 그 근이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다 이런 꼬라지로 나오게 되면
그 값을 구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적어도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개수가 많이 나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이런 게 많이 나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걸 미분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뒤에 뭐든 상관없어. 뒤에 뭐든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 그래야 얘가 뭐 했을 때 미분했을 때 도함수 분이 그나마 비교적 예쁘게 세팅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런 게 많이 등장한다는 거고 그래서 짝수창이 없을 때는 보통 여기 x 앞에 개수가 보통 3의 배수 형태로 나오게 돼요. 3의 배수 형태로 나와야 여기서 튀어나온 3으로 묶었을 때 도함수분이 예쁘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무조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제일 중요한 비율이냐? 그렇진 않아. 하나 더 있을지 그래서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얘도 많이 씁니다. 모르는 애들은 잘 못 쓰고 그래서 첫 번째 병목점에 대해서는 이런 비율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비율관계 여기 비율이라고 써줄게요. 1번 비율 미안 안 썼네 말을. 두 번째 간격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간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얘기긴 해요. 똑같은 얘기인데 자 얘가 뭐냐면 3차 방정식에 세 근이 무엇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때는 반드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중앙이 어디다? 변곡점의 x좌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봤을 때 간격이 같다는 것은 왼쪽 오른쪽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등차 이룬다고 했을 때. 그래서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랑 길이가 같다라는 것은 점대칭이니까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여기서부터 얘가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간격이 같아지는 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세 개의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운데 오는 근이 반드시 누구다? 변곡점의 x좌표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잠깐 열어주지 않을까? 나가 왜 이렇게 덥지? 점심 먹어서 그런가 봐. 오늘 몇 년 만에 간만에 점심을 먹었더니 몇 년 만인데 간만에 점심을 먹었더니 네, 그래서 간격에 대한 거 세 근이 등차를 이루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문제 줍니다. 그냥 3차 방정식에 세 근이 등차수 이룬다 라고 하면 이거 가운데 게 변곡점이구나 변곡점에다 푹 찌른 거구나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대칭에 대한 걸 좀 이용하는 건 전에 했어. 뭐 했냐면 하나 배운 게 있지. 그게 뭐였지? 기울기가 같은 두 접선을 잡으면 그 접점의 x 좌표의 중점이 어디다? 변곡점의 x좌표 내건데 이걸 바로 쓰기도 힘들고요. 계속 보면서 사용하시면 되고 세 번째 거는 이제 뭘 해드릴 거냐면 3차 함수와 1차 함수와 3차 함수와 1차 함수에 무엇을 구하고자 할 때 교점 개수를 나타내고자 할 때 이때 이 직선에 대해 1차 함수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기울기 가지고 교점 개수가 정의를 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 기울기가 뭐랑 같을 때를 기준으로 잡냐면 얘가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뭐 여러분이 나중에 기출을 풀다 보면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냐 거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좀 벌어지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쨌든 곡선과 직선이랑 만나는 걸 따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뭘 먼저 생각하냐면 접할 때를 따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접할 때 따져야 돼. 근데 그럼 접할 때가 존재하면 교점 개수가 변한다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존재할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의 교점 개수를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접할 때랑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 사이에 있으면 교점 개수가 3개고 얘보다 위에 있으면 1개, 아래에 있어도 1개 그 다음에 얘랑 같은 순간에는 교점 개수가 2개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렇지? 근데 자 이게 그러면 이 접할 때 기준으로 무조건 변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예 접할 수 없는 직선들이 존재해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생겼는데 내가 여기다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만 이렇게 그었어. 아무리 열심히 그어도 이때는 뭐가 나올 수가 없지?
접하는 순간이 나올 수가 없지, 그렇지? 그러면 이때는 얘의 직선을 어디다 갖다 놓든 간에 교점 개수는 항상 몇 개인 거야? 항상 한 개인 거야. 그래서 자 3차 함수와 그 다음에 1차 함수의 교점 개수를 갖다가 다루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뭐다?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직선이 세워져 있는지 누워져 있는지 그거는 구분하셔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얘보다 기울기가 큰 건 접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얘보다 기울기가 작은 건 접하는 게 불가능해. 이걸 앞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접선의 기울기에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존재한다라고 했고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걔보다 기울기가 작은 애들은 접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얘는 3차 함수랑 1차 함수랑 교점 개수를 다루고자 할 때 반복점의 접선의 기울기 요거는 문제 좀 어려울 때 나옵니다. 보통은 접할 때 안에서 다 해결되긴 하는데 문제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면 애들이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서 틀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변곡점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말고도 대칭으로부터 이제 파생되는 성질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대칭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 따로 별도로 정리를 안 할게요. 자, 두 번째로 비율 관계. 이 비율 관계가 있는데 이 비율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다항함수의 성질로서 하나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3차 함수에 대한 성질을 알려드릴게. 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외울 때 중요한 단서는 돼. 와, 지금부터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이것도 진짜 내가 작년에도 안 해준 것 같은데 잘 안 해줘. 왜냐면 왜 안 해주냐면 애들이 해줘도 잘 몰라. 안 나오거든. 근데 이 그 성질을 좀 받아들이기 편해서. 자, x-a의 m제곱이랑 x-b의 n제곱이다. 이런 형태의 다항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다항함수의 특징은 뭘까요? 라고 얘기하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뭐냐면 허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분이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근이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 자, 이때 b에서 극점을 가집니까? 몰라요.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극점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 그 다음에 a에서 극점을 가집니까? 마찬가지로 n 값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극점을 가질 수도 안 가질 수도 있어. 근데 반드시 극점을 가질 위치가 하나 있어. 걔가 누구냐면 얘네 둘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냐면 a가 몇 개 있어? m개 있어. n이 몇 개 있어? n개 있어. 그래서 얘네들을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에서는 무조건 극점이 나와. 알겠어? 이걸 지금 잠깐 보여줄게. 더 빠르게 할 거야. 안 써도 돼. 그냥 보고 이해해도 돼. 까먹어도 인생 사는데 지장 없어. 저것만 잘 하면 돼. m-1 곱하기 x-b의 n승 네, 플러스 x-a의 n승에 그 다음에 곱하기 n 곱하기 x-b의 n-1승 이렇게 준 다음에 묶어요. 뭘로? 자, x-a의 m-1에 x-b의 n-1 자, 이렇게 묶어놓고 나면 앞에 거 써볼게. 앞에 거. 자, 남은 거 여기서 하나 남고 여기서 m 있겠지. mx-mb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자, 뒤에 거 똑같아. 이거 하나 남고 요거 곱해질 거야. 그냥 플러스 nx-na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요거 근을 정리해보면 얘가 x가 어떻게 나오냐면 m 플러스 n 분의 그 다음에 mb 플러스 na다 이렇게 나오게 돼. 이걸 우린 뭐라 하지?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에 관계없다? a랑 b랑 뭐 mn이 홀수나 짝수랑 관계없어. 무조건 다 떨어지고 나면 뒤에 나오는 이 식은 항상 몇 차식으로 존재해? 항상 1차식으로 존재해. 항상 1차식 존재하고 얘는 무조건 부호 변화도 극점으로 무조건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디에서 m 대 n으로 개수 m개고 여기에 n개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에서 반드시 극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볼까요? 3차 함수에서 네, 자 이걸 지금 해드린 이유는 이 비율과 여기서 비율 관계 이걸 해드린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극대극소이기 때문에 극대극소에서는 여러분 이분해서 도함수의 근과 부호 변화를 직접 관찰해라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게 되는데 오늘 나갈 진도 중에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활용 이런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3차 함수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냐 없냐를 묻는 게 아니야.
그냥 3차 함수는 당연히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그래프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릴 수 있게끔 줍니다. 근데 거기다가 미분해가지고 시간 투자하고 그리는 게 안 된다고 알겠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비율관계는 얘를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 실근이 2개 자 3차 함수에서 2개가 근이 2개만 존재하는 곳에 이미 정해져 있잖아. 그 정해져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죠. 극대점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때만 실근이 몇 개? 2개 존재하면서 얘가 중근이기 때문에 뭐다? 얘네 허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애겠지? 그럼 이런 상태라면 자 몇 개? 이중근 여기 한실근 그러면 몇 대 몇으로 얘를 2대 그다음에 1로 내분하는 요 위치에서 반드시 극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반대로 이번에는 아래쪽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그어주면 이번엔 여기가 이중근이고 여기가 한실근이겠지, 그치? 그러면 다시 얘네들 몇 대 몇으로 얘를 1대 그 다음에 2로 내분하는 위치에서 반드시 무엇을 가지게 된다? 극값을 가지게 된다 라는 성질이 존재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어떤 때 푸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여러분이 풀었던 것 중에서 첫 번째 예시는 이런 거죠. fx가 얘가 x는 2에서 극대값 5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x는 얼마에서? x는 4에서 극소값을 받는다. 최고치한 개수가 1이다. 이랬을 때 요거 그래프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극대값 그냥 일단 식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놓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고 얘가 2고 얘가 5인 걸 알아.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다? 여기가 4인 걸 알아. 그럼 원래대로라면 미분해서 2 집어넣으면 0이다. 미분해서 4 집어넣으면 0이다. 그 다음에 x에다 2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보다 이런 걸 써야 되지만 여기서 자 여기 2고요. 그 다음 여기 찾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얼마예요? 4인 거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2대 1이다 라는 것을 이용하면 그럼 여기 값도가 얼마다? 5인 걸 알아. 그지? 그러면 최고점에서 1이 했을 때 fx는 x-2의 제곱 곱하기 x-5의 플러스 5다. 이런 식으로 바로 식을 뽑을 수 있게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거 안 할 거면 약간 그런 거 똑같아. 그 곱셈공식 그 세제곱짜리 곱셈공식 나왔을 때 저는 일일이 전개하는 게 더 빠른데요?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알겠어요? 무조건 이게 훨씬 빨라. 라니?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리고 이걸 무조건 이걸 다 풀린다 이런 게 아니라 아까처럼 비율을 못 쓰는 문제들로 주더라도 결국 나중에 계산할 때 자잘한 계산들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3차 함수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어요. 편해요. 그래야 문제 풀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2차 함수 처음 배울 때 생각해봐. 2차 함수 처음 배울 때 어느 나이 때 몇 살 때 2차 함수를 배웠던 거네. 처음 배웠을 때 그냥 깨끗하게 쭈르륵 한 번에 지금만큼 선출된다? 그런 애는 적어도 잘 없어요. 진짜 드물게 있긴 한데 잘 없어. 네, 보통 2차 함수 처음 배울 때 좀 다들 어려워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에 와서 2차 함수가 엄청 어려서 못 풀겠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똑같아. 3차 함수 똑같아. 좀 편해져야 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비율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웬만하면 내가 잘 안 해줘. 근데 너희는 그래도 좀 생각하고 풀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변곡점을 하나 더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내렸을 때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다 같겠죠. 그죠? 다 같지만 웬만하면 이 부분까지는 안 쓰시는 걸 권장해. 이걸 하려고 하면 애들이 그냥 풀 수 있는 것도 다 그어가지고 찍찍찍찍 잘라서 그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상황에 대한 그래프가 대응이 안 돼. 얘는 그래프 그릴 때 언제 쓰는 거냐면 아까 그랬던 그래프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야.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리실 때 뭘 안 할 수 있는 거냐면 미분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1차항이 없는 경우야. 1차항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상수항이랑 만나는 걸 찾아보면 y는 4잖아. y는 4 이렇게 4다 라고 잡았을 때 얘가 이거 없다 치면 어디서 중근을 가져? 0에서 중근을 가져.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식을 가지지. 그치? 만약에 얘가 플러스 하면 왼쪽에 한식을 가지는 거야. 그럼 그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지금은 마이너스다 했을 때는 오른쪽에 근을 가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점의 x좌표가 3인 거 알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극점이랑 다시 만나는 점까지 거리를 3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으로 나눠서 얼마만큼 가져갈 거냐 찾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가 2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지금은 2 집어넣고 계산하면 여기가 얼마냐면 x축이다 이렇게 0으로 나온다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프를 좀 빠르게 뽑는 과정에서 성질이 많이 쓰게 되는 거고 여기서 조금 확장판으로 가면 이런 것도 돼. 이건 그냥 진짜 선물이야. 몰라도 돼. 얘가 꼭 이렇게 상수함수랑만의 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1차 함수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띵 너무 많이 해주나? 약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약간 호우적거리다가 익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서준이 지금 비몽사 먹고 있는데 앉아서 한 5분 지난 다음부터 비몽사 먹고 넌 누구? 여긴 어디? 이것은 x좌표에 대한 관계이니라 했을 때 여기가 똑같이 몇 대 몇이냐면 2대 1이 돼요. 근데 요점의 위치가 극점의 x좌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랑 기울기가 같은 접선이 생기는 곳이야. 요렇게 방향이 어떻게 생기냐고도 전혀 관계가 없어. 이렇게 됐을 때도 똑같아. 이렇게 되면 자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잡았을 때 얘도 마찬가지 1대 2의 비율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서 엄청 어려운 건 없죠. 이걸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얼마나 잘 쓰냐의 영역인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극대 극소. 3차 함수니까 극대값이 하나밖에 안 생겨. 3차 함수니까 극소값도 하나밖에 안 생겨. 자, 근데 원래 3차 함수가 아니라면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항상 크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 3차 함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얘가 디디디디디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있는 극소값은 여기 있는 극대값보다 크다. 여기 있는 극대값보다 크다 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극대값은 그냥 우물안의 개구리야. 그냥 그 근처에서는 제일 큰 것뿐이야. 그래서 원래는 안 되고요. 지금 3차 함수는 극대랑 극소가 하나씩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뽑는 공식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하고 같이 기억하는데 이게 또 애들이 또 약간 불신병이 있단 말이야. 이게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 이거 수능에서도 이걸로 계산 마무리할 수 있게 준단 말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는 건지 먼저 알려드리고 이걸 왜 써야 되는지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봐봐. 좀 전에 요거 요렇게 된 거 있죠? 네, 요렇게 된 거. 이거를 조건을 하나만 바꿔볼게요. fx가 x는 2에서 극대값이 5야. 그 다음에 얘가 극소값이 1이야. 자, 이렇게 줬을 때 이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식을 세워라 라고 하면 진짜 하나 바꾼 거밖에 없거든. 어디 바꾼 거야? 극소점에 x좌표 줬냐? 극소점에 y좌표 줬냐?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우려면 상당히 귀찮아. 알겠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냥 계산하려고 해도 초고참에서 1인 걸로. 그래서 f2가 뭐다? 5다. f'2가 0이다. 근데 얘를 나타낼 방법이 없어. 얘를 나타내면 뭐가 필요해? 도함수의 근이 필요하지. 그지? 뭐 근의 혹시 될 건가?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 그럼 오늘 배운 이걸 이용한다면 어떻나요? 여기가 2입니다. 여기가 2고요. 여기가 5예요. 근데 여기가 1인 걸 알고 있어. 그지? 그러면 애들이 풀려면 이제 어떻게 푸냐면 선생님 여기를 3K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2 플러스 3K라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2 플러스 2K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풀게 돼요. 그나마 이게 최선이야. 알겠어? 모르는 애들한테는. 근데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게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 계산을 압도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이야. 극대로서의 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극대점이랑 여기에 극소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여기에 나오는 세로의 길이 요 세로의 길이가 극대와 극소의 차죠. 그리고 자 여기 요 가로의 길이 요것은 극점의 x좌표의 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 노란색과 빨간색 사이에 항상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는데 그 관계 식을 알아두자 이거야. 자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때 극대값 마이너스 극소값은 얘는 2분의
최고차항 계수입니다. A는 최고차항 계수 2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 극속 값을 구하거나 극대 값을 구하려고 할 땐 얘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 이걸 안 쓰고 다 뽑을 수 있기 때문이야. 근데 지금처럼 극대랑 극소를 알고 극점의 좌표를 모를 때는 얘를 써줘야 계산이 편해져요. 여기 써볼게요. 그럼 얘가 4잖아. 4가 2분의 최고차항 계수 1로 한다 했고 곱하기 여기를 모르는 거잖아. 별표. 그지? 그럼 얘가 별표 빼기 2에 세제곱과 같다. 이렇게 주시면 그러면 여기 2고 곱하면 8이겠죠? 별표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8이에요. 그러면 별표가 얼마가 돼야 돼? 별표가 4가 돼야 돼. 그렇지? 왼쪽하고 똑같은 조건이야. 똑같은 그래프를 쓰고 있는데 극점의 x좌표를 줬냐 극점의 y좌표를 줬냐에 따라서 계산 부담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유도하는 것은 나중에 3차 함수에서 그 면적 공식 적분 활용해서 면적 공식을 하게 되면 그때 알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그거는 별개로 외워서 좀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외워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일단 3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거고 3차 함수는 이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많아.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사실 더 많아. 더 많은데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실전에서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자주 등장하거나 모르면 자주 등장하는 것들 중에서도 모르면 시간적으로 손해가 너무 커지거나 적어도 학교에서 1, 2등급 2등급도 아니야 1등급 받는 애 중에서 여기 있는 성질 모르고 쓰는 애들은 없어. 알겠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무조건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연결했을 때 당연히 중점은 변곡점이겠지. 근데 얘랑 이건 안 알려줄 거야. 이거 안 써져. 여기서 여기 변곡점을 접선 여기 있는 이 기울기랑 여기 있는 이 기울기의 비가 항상 일정하거든. 이게 3대4로 항상 일정한데 이런 거는 사실 알아도 별로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안 해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알았죠? 봐봐요. 거진 1시간 동안 떠들고 있죠?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를 밥 먹듯이 막 곱셈공식 변형할 때 너희가 막 이거 뭐였더라 하면서 하면 이미 틀렸다는 걸 알고 있잖아. 보는 순간 뭐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것까지 구할 수 있는지 따뜻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거랑 마찬가지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정리해 두시고 4차 함수는 밝혀진 성질이 많이 없어. 왜냐면 4차 함수는 대칭이 없기 때문이야. 대칭이 있는 그래프도 있긴 한데 4차 함수 그래프 모양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좀 더 자세한 것은 문제 나오면 그때 할게요. 4차 함수는 여기다가 조금만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좀 문제 좀 풀고 오늘도 1시간의 숙제할 시간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 아시다시피 노력한다고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 말이지. 나의 노력을 알아달라 이 말이지. 무조건 되게 하라 이건 없어. 오늘 숙제는 462번까지. 사실 조금 무리하면 우리는 이 교재를 다 끝낼 수 있긴 하거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두 타임은 마지막 주는 예술을 할 거야. 그럼 3번만에 끝낼 수 있냐? 솔직히 조금 무리해서 숫자가 좀 많아지는 건 뿐이지 무리하게 끝낼 수 있긴 해. 근데 그렇게 하면 너네가 그거잖아. 그 대수. 이것은 나의 의견이 아니야. 나는 사실 끝내자는 주의야. 끝내자는 주의고 왜냐면 끝내주고 싶으니까. 근데 이번 선생님께서 그 너희들 지금 그 함수 어려운 쪽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통합함수 활용 그거 할 때 엄청 힘들 건데 무리해서 미적 그 끝낸다고 해서 애들이 막 좋아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더 너무 힘들어서 퍼질 것 같다. 좀 조절을 해주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됐죠. 이게 보기가 완전 다르죠. 뭔가 내가 이제 힘든데 여기까지만 하시죠. 민원 쌤이 그럴까요? 약간 이런 거 같지만 반대입니다. 정확히 반대예요. 통화 녹음한 거 들려줄 수 있어. 녹음 계획 항상 들려줄 있어. 5시간짜리 들어본 적 없어. 자, 봐봐요.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먼저 설명할게요. 지금 하는 걸 때 기본적으로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3차 함수도 그래프 개형이 뭐로부터? 도함수의 근과 개수로 종류와 개수로부터. 그죠? 그러면 저희는 4차 함수의 도함수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3차 함수의 근의 형태는 서로 다른 세실근, 한실근과 중근, 그 다음에 한실근과 두허근 이런 것들이 존재할 거야. 그랬을 때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 빠르게 좀 그려볼게요. 일단은 요 그래프에서 알아야 될 도함수 그래프에서 알아야 될 개형이 총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일 때, 그 다음에 쭉 올라갈 때 이럴 때 개형을 조사를 해봅시다. 뭐 사실 여기도 뭐 이거 필요 없는데 자 그냥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때 이때 이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게 되면 원래 함수 그래프는 4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깁니까 했을 때 여기를 좀 보고 그리셔야 돼요.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고 플러스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지? 그래서 자 이때 4차 함수 그래프는 극소값 가지고요, 극대값 가지고요, 여기서 극소값 가져요, 그죠? 네. 왼쪽에 나오는 극소값이랑 오른쪽에 나오는 극소값이랑 누가 더 큰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라고 하면 그걸 구분하는 게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여기 도함수와 도함수 사이에 원래는 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면적보다는 좀 더 직관적인 것이 여기 근의 간격이라고 생각합시다. 근의 간격. 그래서 가운데 생기는 이 극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더 멀리 떨어진 쪽이 더 많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빨간색이 더 머니까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프로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얘보단 조금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가 존재한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형에서는 여러분이 식을 세우신다고 하였을 때 맨 왼쪽에 있었던 것처럼 여기를 기준으로 잡든 여기를 기준으로 잡든 여기를 기준으로 잡든 이거 3개 중에서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거 하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뭐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고요. 대신에 두 번째 개형에서 이런 게 있을 거야. 어디에? 이 간격이 무조건 다른가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죠? 간격이 같은 경우, 그 경우는 어디? 여기 변곡점에서 이렇게 갖다 냈다 찌르게 되면 여기 간격이랑 여기 간격이랑 같을 거야. 괜찮아? 똑같겠지?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그럼 같으면 어떻게 생기나요? 똑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띠리리리리 이렇게 그래서 높낮이가 완전히 똑같다. 잘 나온다. 왜 잘 나올까? 짠. 저거 대칭이잖아. 그래서 잘 나와. 그리고 얘는 성질도 있어. 무려 성질이 3가지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2가지. 첫 번째, 자 아까 배웠던 성질이 연장선이에요. 자 여기 몇 중근? 2중근. 여기 몇 중근? 2중근. 그러면 여기 극점을 가지는 것은 몇 대 몇? 2대2니까 1대1. 그래서 여기랑 길이 같음. 그래서 중점에서 생긴다 라는 걸 하나 쓸 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따단 여기요. 수산하게 생긴 이 극대점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자 이때는 여기 극점까지의 x 좌표랑 그 다음에 다시 만나는 점까지의 x 좌표 여기까지의 길이가 또 일정합니다. 이게 젠장 왜 이렇게 성질이 많은 거야? 외울 것도 많게 라고 하시면 그러면 되게 진짜 하수인. 너네가 이게 성질을 안 쓰면 뭐 해야 돼? 다 미분해서 방정식 풀어서 계산해야 돼. 왜? 성질을 모른다고 이 문제가 안 나와? 아니지. 우리는 그 성질을 활용해서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뿐이야. 곱셈 공식 모른다고 해서 전개할 문제가 안 나와? 니네 이런 거 전개할 때 공식 안 쓰잖아.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6이다. 이런 거 전개할 때 공식 써? 잘 안 쓰던 애들이. 하지만 있었죠.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 신나게 외웠잖아. 그치? 잘 안 쓴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 계산하실 때 그리고 너네가 그 근각의 수량에 대해서 진짜 제일 안 쓰는 거 뭐 2차식 이런 거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되는 걸로 써볼까요? 6이 10이니까 마이너스 11할까? 는 0이다 이렇게 줬을 때 이거에 대해서 너희한테 막 이런 거 있잖아. 1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곱하기 1 플러스 베타 하면 그러면 애들 다 뭐해? 전기 열심히 시켜. 1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해가지고 근각에서 나온 게 알파 플러스 베타 4인 알파 베타 마이너스 12 나 개똑똑해. 그게 쉽지? 이런 거지.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거 값이죠. 그죠? 안 쓴다는 거지. 써서 알아서 활용을 못해. 그지? 왜냐하면 이게 그냥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이 식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지? 얘랑 보고 다른 문제가 되지만 같으면 그냥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지. 맞아요? 이런 거 하려고 배운 건데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아. 그치? 그런 거랑 똑같아. 야, 모르면 뭐가 고생해야 돼? 손이 고생해야지. 몸이 고생해야지. 머리 쓰면 몸이 편해지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1대 라라란 루트 2 라라란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냐면 여기 앉아있는 애들 중에서 내가 과제를 다 보잖아. 보면 배운 걸 바로바로 문제에다가 적용하려고 노력해 오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좀 낯설고 어색하고 또는 그 시간에 과제를 해서 설명을 놓쳤거나 어떤 모종의 이유로 그냥 풀던 대로 푼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랑 내가 알려주는 거랑 비교는 해봐야 돼요. 비교는 해보고 직접 써본 다음에 어떤 게 익숙하다 익숙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시간적으로 더 빠르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야 돼. 누가 더 기억하기 좋냐 나쁘냐? 기억하기 좋보다 좋은 건 정해져 있지.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지. 구구단도 할 필요가 없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자꾸 강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무엇을 가능하게 해주냐면 이런 걸 가능하게 해줘요. 내가 이 4차함수에서 대칭을 알고 있고 극대값이 얼마인 걸 알고 있어. 그럼 내가 이 4차함수를 뽑기 위해서는 미분계 뭐 조건이 아무 걸 하나만 있으면 다시 만나는 점이 어딘지 그런 점들 그리고 이 점에서 미분계수가 얼마나 좋다 그런 것들조차도 성질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성질인 거고요. 요거는 그래서 식을 세우실 때는 어떤 선생님들은 이걸로 세우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이걸 어떤 선생님들은 이걸로 세우는 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보통 밑에 게 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 위에 거보다 밑에 게. 왜냐면 이런 경우에 이 식을 이렇게도 세울 수 있거든. 만약 여러분 여기가 x는 2의 대칭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걸 고지봇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얘를 뭐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그러면 우함수 형태를 볼 수 있게 돼. 그러면 f에 x 플러스 2다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게 되면 그럼 얘가 오른쪽에 알파가 생기면 왼쪽은 마이너스 알파가 생기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를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알파의 제곱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뭐 여기 뭔가 붙긴 하겠죠. 근데 이걸 전개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편하기 때문이야. 뭐냐면 이거 제곱하고 곱하는 바보는 없어야겠지. 이건 두 개 뭐 하면 돼? 제곱으로 묶으면 돼. 그럼 여기가 그냥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전체로 좀 더 편해진다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이걸 좀 선호하고 근데 위에 것도 쓰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심을 가지는 그래프 개형 3개, 2개 마지막이야. 이거 빼고 나머지는 또 약간 전설의 포켓몬 같은 거랄까 가끔 하나 더 있긴 한데 봐봐 따단 자 여기서 여기 열에 자 해서 실근이 이제 3개 생기는 거 2가지 경우 다 했으니까 실근이 2개 생기는 것만 할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는 경우.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말이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띠리리리링 기가 막히다. 여기 성질이 또 있거든. 왜 이렇게 성질이 왜 이렇게 많냐고? 몰라놔도 우리 선택지가 없어. 잘하고 싶은 회의지. 내가 하는 건 최소한이야 지금. 나 여기서 더 외워야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야. 그러면 얘가 내려오고 뿅. 그다음 뭐예요? 다시 내려와요. 헛. 뿅. 이렇게 생겨. 진짜로. 그럼 무슨 느낌이랄까? 이걸 또또또또 들어올리는 느낌이랄까? 얘랑 겹쳐지게 되면 얘가 들어올려서 겹쳐지면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누굴 가지고 식을 세우냐면 얘를 가지고 식을 세운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몰라도 무조건 이거 가지고 식을 세워야 돼. Y 첫 번째 1번. 여기가 삼중근이기 때문에 미지수를 한 번에 3개나 덜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점을 알파라고 이 점을 p다 이렇게 주면 내가 fx식을 세울 때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ax 플러스 m의 플러스 p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알파를 이용하면 3차식까지를 알아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얘를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는 그 비율 관계가 성립해요. 그래서 요점 띵, 야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어. 잘 봐. 이렇게 넣었어. 여기서 몇 중근? 몇 중근? 이거 접할 때 이거 뭐 대수관계 바뀌면 홀수차 중근이야. 짝수차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럼 4차 함수란 말이야. 4차 함수에서 자, 한 개면 우리가 중근이라고 부르질 않지. 이중근이면 접해야 되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시간 끌기인가. 자 여기 3중근이야. 3중근 가지는 모양이라 여기는 3중근이고 여기는 몇 시근이야? 얘는 1시근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극점의 x좌표까지는 다시 몇 대 몇? 3대 1의 비를 항상 가지게 되어요. 이게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중근이냐, 한시근이냐, 아니면 중근이냐, 아니면 서단세, 아니 삼중근이냐 이런 걸 구분해서 알려드리는 거야. 그러면 뭐 복잡하게 외울 것까지는 없고요. 어디에서 비율 관계가 존재하는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됐죠? 네. 나머지 그래프에서는 요거 하나 정도.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개형을 찾으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알겠어요? 개형을 찾으러 나오지 않고 함수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주고 4차 함수라고 하면 애들이 선생님 이게 4차 함수가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드려요. 자 여기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4차 함수가 이때 어떻게 생기냐면 완전 4제곱 형태로 그래서 2차 함수랑 매우 유사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때 2차 함수와 4차 함수의 차이를 한 번만 써드릴게요. 2차 함수는 x를 2번 곱한다는 얘기고 4차 함수는 x를 4번 곱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0과 2 사이에 있는 숫자는 곱하면 곱할수록 값이 더 뭐하지? 작아지지. 저번 시간에 했잖아. 지수 부등식. 그죠? 0과 2 사이에 있는 수는 곱하면 곱할수록 지수가 커질수록 값이 적어져. 맞아? 그래서 얘가 뭐지? 분명 했을 텐데 혹시 나한테 뭐 삐진 거 있니? 민관쌤한테 펌프질을 해야겠다. 애들 이 작품은 너무 심해서 대서 수치가 150개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그냥 말했지만 너무 못했다. 취소. 봐봐요. 자 x 제곱을 그리면 y는 x 제곱. 자 얘랑 그 다음에 y는 x 4제곱이랑 그냥 차이점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무조건 누가 더 크냐면 얘보다 얘가 더 커요. 0과 1 사이에서 많이 곱할수록 값이 작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 1 기준으로 해서 4제곱 그래프가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약간 여기서 역대대한 모양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가 여기서 접하고 여기를 지나긴 하는데 0과 1 사이에서 노란색보다 위쪽을 지나고요. 그걸 벗어나면 노란색보다 아래쪽으로 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존재하게 됩니다. 3차 함수는 뭐 이 사이 어디쯤인가 지나겠죠. 이렇게 생기는 게 뭐가 되는 거 있으면 2차 함수와 4차 함수의 차이가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여러분이 3차 함수와 4차 함수에 대한 특징으로 알고 계신다면 적어도 문제를 풀 때 형질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 뭐 애먹을 일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는 기본 극대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들을 이제 적용하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설명만 듣고 바로바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으나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쉴까요? 야 우리 수업 4번 남았구나. 4번. 한 번 더 번, 3번 더. 한 번 더 번, 3번 더. 그러네. 그래서 오늘 521번까지 나가면 그러면 원래 그것까지 할 수 있겠죠. 좀 하나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야, 시간. 헛소리. 지우고.